2022년에요. 그 챗GPT가 나오면서 세상이 정말 떠들썩했잖아요. 네, 그랬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들 했으니까요. 그 생성형 AI 열풍의 한복판에 사실 조용히 엄청난 수혜를 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아, 브로드컴. 그쵸. 지난 3년 동안 주가가 무려 350%나 폭등했어요. 뭐 AI 시대의 조용한 승자라고 불릴 만하죠. 네, 정말 대단한 상승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생깁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딱 찍더니 갑자기 15%가 그냥 훅 빠진 거예요. 모두가 AI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지금 왜 이 핵심 플레이어는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게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브로드컴이라는 한 기업의 주가 등락,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요. 아,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AI 산업 전체를 감도는 어떤 미묘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브로드컴이 차지하는 위치가 아주 독특해요. 독특한 위치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AI 데이터 센터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브로드컴의 생존 전략은 뭐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아는 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이상한 상황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주가 하락이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 발표 바로 뒤에 터졌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장 아이러니하죠. 숫자를 좀 보면요. 4분기 매출이 18억 달러, 작년보다 28%나 늘었고 특히 AI 반도체 쪽 매출은 무려 74%가 폭증했어요. 74%면 뭐 폭발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순이익은 85억 달러로 그냥 2배가 됐고요. 숫자만 보면 정말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회사 경영진은 이런 엄청난 성장세가 2026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문제의 원인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문제의 본질은요. AI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불균형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을 보면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관련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 돈이 5,270억 달러라고 해요. 잠깐만요.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네요. 아, 네네.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요. 전 세계에 걸쳐서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공용 기업들을 말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서버나 칩 같은 장비를 사들이는 데 쓰는 돈, 그걸 이제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게 5,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0조 원에 가깝다는 거죠. 700조 원이요? 네. 브로드컴 같은 하드웨어 회사들의 매출이 바로 이 돈에서 나오는 거고요.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 거죠? 바로 거기서부터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막대한 지출이 정작 AI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벌어들이는 실제 수익과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 쓰는 돈에 비해 버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네, 바로 그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도이체방크의 예측이 아주 충격적인데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있잖아요. 네. 2029년까지 무려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할 거라고 봤습니다. 180조 원 손실이요? 네, 또 다른 예로 아마존을 볼까요? 2025년에 AI 인프라에 약 1,250억 달러를 쏟아 부을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아마존의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은 작년에 56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와, 1,25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매출은 고작 56억 달러가 늘어난다. 이건 뭐랄까? 월세 1,000만 원짜리 최고급 상가에 식당을 차렸는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가게는 더없이 화려하지만 이러다 망하겠다 싶은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러다 결국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비효율적인 AI 투자를 문제 삼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죠. 아, 그 돈으로 차라리 배당을 달라 이럴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그 돈, 차라리 우리한테 배당으로 주거나 자사주 매입에 쓰라고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산업 전체를 뒤덮은 안개가 브로드컴의 완벽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진짜 이유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AI 파티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가 시장에 떠다니고 있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 AI 인프라 시장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텐데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런 긴축의 시대가 온다면 왜 브로드컴이 업계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더 잘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지금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게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어떤 작업이든 다 잘 해내는 만능 스위스 군용칼이라면 브로드컴이 만드는 칩은 아주 특정한 자물쇠 하나에만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맞춤 제작된 열쇠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조금만 더 확장해보죠.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리려면 엔비디아의 블랙홀 시리즈 같은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하는 비싼 범용 AI 가속기를 수만 개씩 써야 하거든요. 네. 이건 단순히 칩 구매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그걸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죠.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 밑빠진 독을 막아주는 게 바로 브로드컴의 맞춤 열쇠, 즉 ASIC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ASIC, 즉 주문형 반도체는 이름 그대로 택장 목적 하나만을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칩이에요. 아하. 스위스 군용칼처럼 모든 걸 다 잘할 필요 없이 딱 맡겨진 임무 하나만 최고 효율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그 맞춤 제작 열쇠가 스위스 군용칼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그러니까 더 적은 에너지로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에너지.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 에너지가 바로 전기요금, 즉 막대한 운영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스위스 군용칼에 있는 와인 오프너나 톱이 필요 없다면 그냥 병따개 비능 하나만 있는 게 훨씬 싸고 효율적이다. 이런 논리네요. 바로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비싼 범용 칩 대신 자체 칩을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칩 하나 개발하는데 수천억 원이 든다고 들었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초기 개발 비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산이 달라지죠. 수십만 개의 칩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번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사서 쓰는 것보다 초기에 큰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전기도 덜 먹는 칩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훨씬 이득이 되는 시점이 옵니다. 결국엔 그게 더 싸게 먹힌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렵고 복잡한 칩 설계를 도와줄 최고의 파트너가 바로 브로드컴인 거고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대 기업들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구글이죠. 구글이요? 네, 구글은 자신들의 첫 자체 AI 프로세서 칩 TPU를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로 브로드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오픈 AI와의 협력입니다. 잠시만요. 오픈 AI라면 챗 GPT를 만든 말 그대로 엔비디아 칩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회사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최대 고객 중 하나죠. 그런 회사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브로드컴과 손을 잡는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엄청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자체 칩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AI 골드러시 시대에 엔비디아가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가장 성공한 상인이었다면 이제 브로드컴은 광산 소유주들이 직접 자신만의 고효율 채굴 장비를 만들도록 돕는 최고의 기술자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게 흘러가네요. 그럼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좀 복잡해지는데요. 한쪽에서는 AI 투자 거품 때문에 하드웨어 지출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비용 절감 압박 때문에 기업들이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을 찾게 되니 오히려 기회라고 하시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사실일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양면성이 현재 브로드컴에 처한 상황의 핵심이에요. 양면성이요? 네, AI 산업 전체의 지출이 둔화된다면 당연히 브로드컴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시적인 위헌이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지출 둔화의 이유가 비용 효율성에 대한 압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업들이 예산을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성능을 더 싸게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는 범용칩 대신 조금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인 맞춤형 추동 후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위험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원인이 동시에 기회를 만들어내는 셈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의 주가 하락은 정말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브로드컴이 맞춤형 칩으로의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위치에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구글이나 오픈 AI 사례를 보면요. 그렇죠. 그 파트너십이 그걸 증명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AI 열풍이 시작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장이 보여주는 이 천문학적인 하드웨어 지출 수준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은 확실하지만 시장 전체를 둘러싼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브로드컴이라는 선수의 기량과 전략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해요. 하지만 그 선수가 뛰고 있는 운동장, 즉 AI 산업 전체가 지금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변곡점이라? 네. 따라서 브로드컴의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덮칠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일단 서핑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본다면 이렇겠네요. 브로드컴의 완벽한 실적 뒤에 숨어있던 주가 하락은 AI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한 브로드컴만의 독특한 해법인 맞춤형 반도체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였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정말 위험과 기회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쩌면 엔비디아의 품을 벗어나서 브로드컴과 손잡고 자신들만의 칩을 만드는 현상을 봤습니다. 네. 만약 이 흐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진다면 현재 AI 칩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엔비디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의 칩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의 종말과 훨씬 더 세분화되고 개인화된 AI 하드웨어 시대의 서막을 바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